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4천선을 넘으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부담이 있었고요. 그 밖에 글로벌 요인 그리고 국내 내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더니 좋아요를 안 누르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뭐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 살펴보고 이 급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위험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지 될 것이고, 아니면 시장이 뭐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 같이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먼저 포커스를 두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율 차트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1,400원 넘는 것도 저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찌감치 1,400원을 넘어섰단 말이죠. 한국 주식, 한국 그 원달러 환율이.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 폭등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한미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한국 정부는 자찬을 하고 있죠. 잘 됐다고. 물론 뭐 잘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좀 서둘렀던 감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도 얻어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 치고선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뜯어놓고 봤을 때 잃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왜 환율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상 달러화 강세 요인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고용지표가 좋으면은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달러화 강세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원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강한데 이게 달러화가 강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상 원화가 약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로화 대비해서 유로화 급등했죠. 유로화가 급등했다기보다 원화가 급락한 거예요. 이거는요. 원화 가치가. 일본도 무역 협상을 했죠. 미국하고. 액수는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더 두드러졌고요. 통화수합 체결이 된 위안화 대비해서도 원화 약세는 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달러화가 강한 문제보다도 원화가 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화 약세가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 이번에 급락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르는 부담도 있고 뭐 미국 AI 기반의 IT 섹터에서 좀 흔들렸죠. 나스닥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 원인은 원화 약세예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 요인에서 외국인은 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매는 사실상 프로그램 매도를 자극시킵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자극을 시키고 그러면은 사실상 레버리지가 컸던 부분에서 로스컷이 시장의 낙폭을 더 키워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심선은 환율이라고 보여요. 그럼 원화 약세 요인은 왜 생겼느냐? 먼저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 그럼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왜 발생을 했느냐? 경기가 안 좋은데. 내수 시장을 살리자고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소비 쿠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의 구조. 한국의 경제 구조상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내수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야지 되거든요. 미국이랑 달라요. 미국은 소비 쿠폰 찍어내면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런 구조가 됐을 때 한국의 내수가 살아나죠. 소비 쿠폰을 준다고 했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줄 거예요? 솔직히 소비 쿠폰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감당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지표들을 봤을 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소비 쿠폰을 풀어댔는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어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남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죠. 부동산 압박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굳어버리죠.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급등해버리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장사는 더럽게 안 되는데 음식점들 메뉴 가격만 올라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순두부집이 새로 생겨서, 순두부찌개집이 새로 생겨서 새로 문 연대요.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거나 수준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두부찌개가 거기 무슨 차돌 순두부가 있고 해물 순두부가 있는데, 해물 순두부가 13,000원이더라고요. 13,000원짜리를 시키면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뭐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런 우리 백반집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 먹던 그런 순두부찌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창업한 그 순두부찌개집 입장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가격이 아니면은 사실상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악순환이에요.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적자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경기를 살리려는 문제는 돈을 뿌려대서, 푼돈 뿌려대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원화 약세의 중심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저는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절대 느긋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때문이었어요. 외환시장 때문이었단 말이죠.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원화 약세 이유, 그걸 전제가 돼야지 되는 조건은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서 무조건 받아줘야지 협상이 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게 안 됐어요. 사실 1년 한도가 200억 달러라 그러는데 없던 200억 달러가 연간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이라도 체결을 하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외환시장 공격하기 좋은 먹잇가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 환율이 오를 것이 예상이 된다면 외국인이 구태여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 환율에서 손해보면서까지 한국 주식을 사야지 돼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번 주에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던지 구두 개입을 바로 했었어야지 돼요.
오늘이라도 했었어야지 돼요. 오늘도 늦었지 뭐. 조짐이 발생했던 게 벌써 꽤 됐단 말이죠. 수요일 시장에서는 야간 늦게라도 6시쯤이라도 구두 개입을 했었어야지 됩니다. 지금 원화가 치솟는 거는 펀더멘탈, 환율 외환 관련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투기적인 게 강하단 말이에요. 환투기가 강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봐요.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외화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근데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기업들은 더 달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구두 개입을 이번 주에 안 했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번 주에 물론 이제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것도 현재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잘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될 거예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어떤 탓으로 돌려야지 되나요?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봐요. 정부의 이런 대응이나 분명히 이번 주에는 외환시장 관련돼서 어떤 개입이 있었어야지 됩니다. 그게 뭐 구두 개입이든 직접 개입이든 간에 만약에 현재 외환시장에서의 투기 조짐을 계속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실제 개입을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외환보유고가 여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더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 일시적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MF 올 수 있어요. 다시 IMF도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을 잘해야지 돼요. 이거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환시장이요. 되게 불안합니다. 연말 1,50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말 1,500원까지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을 단속시켜야지 되고 아니 사실 그런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니거든요. 조장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환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가이드나 그 가이드에 따른 어떤 처벌 페널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돼요. 그런 것들도. 까딱 잘못하다가 아무 손 댄 거 없이 또다시 우리 과거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이번 주에.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 소형주의 폭락.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진 것만 있어요. 대형주들이야 올랐는데 떨어진 거지만 그 다음에 코스피 소형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소형주도 안 좋아요. 이번 랠리 때 뭐 전혀.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지 돼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미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투자를 해야지 돼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은 지분법 평가 이걸 통해서 한국 법인에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가능성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 뭐 코스닥 기업들 실적 한번 보세요. 다 적자예요. 태반이 적자예요. 흑자는 다 대기업들 쪽에서 싹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의 정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위주로 갑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수익을 정말 잘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무조건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 외환시장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선 대응을 할 겁니다. 그 대응이 잘 되고 좋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아무 걸림돌 없이 기존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종합. 이 랠리를 대형주 중점으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우리 종목도 주요 종목들 보자고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올랐죠. 그리고 핵심이 뭐였죠? 한국 주식시장의 최근에 대장 핵심 SK하이닉스죠. 이번 장세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큰 흔들림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국내 우량주들, 한국의 우량주들은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뭐 금융주도 저평가 심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고 주요 대기업들의 성장성, 향후 전망들 밝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만 안정되면은 외국인 순매도했던 거, 최근에 순매도했던 거 다시 그대로 유입될 거라는 겁니다. 어디로? 대형주로요. 성장성 있는, 실적 잘 나오는 대형주로. PER이고 PBR이고 그런 건 이제 좀 무시하고 보세요. PER, PBR 따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오래전 주식 투자할 때고, 지금 뭐 뉴욕 증시 보시면 PER, PBR대로 주가 수익률이 나오나요? PER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면 더 유리하겠죠. 그건 분명히. 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무너지느냐, 더 도약하느냐. 그거는 현재 외환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특단의 대응 조치가 없으면은 시장은 더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정상적인 개념이 있는 정부라면 이 정도 조짐이 나왔으면 대응을 바로 해야죠. 여기서 대응 늦게 하면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털려요. 외환시장이 털린단 말이에요. 외환시장이 털린다는 거는 외환보유고가 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투기에 의해서. 그거 잡아야죠. 방지해야죠. 순식간이, 진짜 그런 거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투기가 투기를 가져온다고요. 뱅크런, 여러분들 뭐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뱅크런, 그 원리랑 똑같단 말이죠.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어떤 루머들, 실제로 한국 경제 어떤 지표들이 불안하다라는 루머들이 싹 퍼져요. 그것 때문에. 그럼 한국 원화표기 자산에 대한 매도가 불이 나게 일어나고 일시에 일어나고, 환전해 가야죠. 그거 달러화로 바꿔가야죠. 아니면 각국 자기네 통화로 가져가야죠.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유로화, 또 이래, 유로화 대비해서도 환율이 원유로 이번에 이랬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급등했다는 걸 보면은 불안 요인 분명합니다. 분명한 불안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보고 예민해야지 맞겠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당국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예요. 이미 뭐 벌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미통화수합이 좀 늦었지만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뭐 연간 200억 달러만이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무역 협상을 매우 잘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를 놓고 보면 완벽하진 않았다.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아쉽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한도 내에서라도 좀 통화 수합이 이루어지고 약정이 되고 그랬으면은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지금 이미 다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 얼만큼 환율 시장을,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지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뭐 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고선 대응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아주 큰 우려를 얘기 드린 거죠. 극단적인 우려를 얘기를 드린 건데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개입의 의지를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시장에서 영향이 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다시 점진적인 회복을 하고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량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국 지금 구조상 우량주 쪽이 끌고 갈 거지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중소형주들 올라가는 것들은 정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또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